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도시공감 협동조합 건축사 사무소의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도시공감 협동조합 건축사 사무소라고 하는 건축가들로 운영된 팀이고요. 그리고 후암동에 들어온 지는 이제 만 4년째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저를 포함해서 6명 정도의 팀원들이 함께 후암동에서 3터이자 1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동네에 2016년에 들어와서요, 현재 한 4년 동안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공간을 저희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공유 공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기획 의도가 집 밖으로 나온 우리 동네 공유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하나의 집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실제로 2017년에 후암 주방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서재, 거실, 별채 총 4개의 공간을 마을에서 제가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획을 하게 된 출발점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이런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이나 대도시의 이런 주거비 부담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주거 형태,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고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럼 집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사실 저희의 공간은 시작을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수면을 하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본래의 고유한 기능을 그대로 둔 채 그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마을에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것들이 집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특히 저를 포함한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이런 것들을 갖추기가, 집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마을이라는 공간에 살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나 방은 비록 이 마을 어딘가에 아주 크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 왔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주방이 있고, 또 필요하면 세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카페에 가지 않아도 필요하면 빌려서 쓸 수 있는 서재라는 공간이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마을 안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으로부터 이제 공간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3월에 처음 만들었던 게 첫 번째로 이제 공유 주방인 후암 주방을 만들었고요. 사실 뭐 공유 주방 하면은 왜 가장 먼저 주방을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긴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이라는 거를 이제 사실 대체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는 그 일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처음에 주방을 먼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처음 공간을 만들 때는 공유 공간이라는 게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저희 스스로도 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건축가여서 사실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들이지 못하고 정말로 직접 거의 99% DIY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요리 2명 정도가 또는 2~3명이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을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다행인 것은 후암 주방을 만들자마자 한 3개월여 만에 예약이 차고 운영이 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4년이 다 돼 가는데요. 현재까지도 여전히 꾸준히 가장 사랑을 받는 공간 중에 하나여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쾌적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세 단장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세 단장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 12월에 빠르게 두 번째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재라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 그래서 한 테이블에 서너 명이 앉아서 책을 보거나 회의나 모임을 할 수 있는 정도 크기의 공간으로서 저희가 서재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실제로 책을 이용해서 판매하지는 않고요, 서재라는 말 그대로 여기서 책을 보거나 또는 작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19년 7월에 저희가 세 번째 공간인 후암 거실이라는 공간을 오픈을 하게 됐고요. 가만히 보면은 이런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 아니면 노트북, 점점 화면은 작아지는 거죠. 실제로 영상의 화질은 기술이 발달하면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가 보는 화면 자체의 크기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후암 거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주는 아닐지라도 친구들하고 연인하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좀 몰입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거실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소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눕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널브러져서 영화를 볼 수 있고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소파를 두었고요. 이렇게 좀 대형 스크린과
그리고 홈시어터 스피커를 구비해서 일반적인 이런 음악을 듣는 스피커의 형태가 아니라 5.1 채널로 영화관까지의 수준은 아니지만 영화관 못지않은 사운드를 좀 구현하려고 애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 공간이 후암 벨체라는 공간을 올해 4월 만들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뭐 해외여행도 가는 게 어려워지고 해서 더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대중목욕탕도 좀 잘 안 가게 되고 해외여행도 못 가다 보니까 뭔가 가끔은 반신욕을 하면서 몸을 좀 풀고 싶기도 한데 멀리 가지 못하고 교외에 있는 이런 펜션이라든가 이런 풀빌라 같은 데를 찾아가려는 것도 쉽진 않고, 그래서 어떤 도심에서 집 근처 가까운 데서 내가 하루 정도 또는 반나절 정도 쉬면서 반신욕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공간이 벨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는 1인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롯이 하루에 한 명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 같은 경우는 100% 사전 예약제고요. 무인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100% 사전 예약제랑 무인으로 운영을 했던 거는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이 관리하는 품을 덜 들이면서 공간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끝에 나온 게 전화 예약이나 현장 예약 이런 거 다 받지 말고 좀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당연히 불편하시겠지만 사전 예약을 받자라고 했던 거고, 무인 운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도 일일이 가서 공간에 대한 안내라든가 서비스를 안내하다 보면은 그 안내하는 품조차도 사실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최소화하려면 지금 문자 화면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무인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의 큰 집합된 어떤 컴플렉스를 만들기보다는 마을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마을을 다루고 싶었다 보니까 각 공간들이 굉장히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뭐 3평, 커야 9평 정도 되는데 소규모의 공간에 독립된 공간으로서 이제 떨어뜨려서 만들게 되었다라는 점이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 대한 좀 깊이나 꺼려지는 현상에 저희가 조금 반대급부로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하루에 2팀이나 3팀밖에 받지 않은 이유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운영에 대한 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희들의 그냥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간을 최근에 이용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왜 이용하셨는지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조금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일상을 좀 확장한 부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누군가와 와서 이 공간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내가 비용을 지불했을지라도 그분들은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준 사람한테 감사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전주에도 공유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 꿈을 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지역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느 동네에 주민을 위한 또는 동네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동네 사람이라든가 주민이라고 하는 범위를 너무 행정적으로 그런 또 바운더리를 짓지 말자. 우리가 흔히 행정에서 말하는 주민은 무슨 동에 뭐 거주지를 두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주민 또는 생활권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행정에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하면 공간을 기획하거나 할 때는 너무 거기에 국한하지 않아도 되겠다. 대신에 정말 내가 공간을 만들고 운영을 할 때 이 공간의 매력을 느껴서 우리 동네를 찾아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 동네를 좋아하게 되고 다시 한번 뭔가 필요하거나 생각이 날 때 그 동네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주민이고 동네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동네는 사람이 없는데, 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사람은 안 오는 것 같아라는 고민을 조금 덜고 시작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